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 근데 각각에서의 접선. 어쨌거나 항등식 표현이고 어느 점을 지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x3승 플러스 1 더하기 너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a가 되겠죠? 는 y.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으려면 얘네가 0이 돼야 된다고 했고 x가 0일 때 2일 때가 가능하죠. 0 들어가면 0,1 2 들어가면 2,9인가? 이렇게 두 점을 항상 지나는 거고 각각에서의 접선. 그럼 미분에서 0 넣고 미분에서 2 넣고 미분에서 0 넣어보시면 2a 나오고 미분에서 2를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지? 3 곱하기 x제곱이니까 12 빼기 3ax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빼기 2ax니까 빼기 4a 플러스 2a가 나오죠? 는 마이너스 이렇게 어차피 실수 a값의 합이니까 여기서 0이랑 여기서 6이 나오겠네요. 답은 그럼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어떻게 생겼냐면 범위는 0부터 6 사이의 어떤 a이고 원점에서 그었고 두 접선의 기울기에 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 너가 0, 너가 a, 너가 6 원점에서 접선을 그어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접선 요거랑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이쪽에서 접하는 접선 하나랑 접선은 정확히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맞죠? 그럼 나는 이 점만 알면 되거든. 이 점만 알면 돼요. 이 x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또 해가지고 연산을 해서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근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를 이용을 할 건데 여기서의 원래 근은 0, a, 6이에요. 근데 이 접선이 도입되는 순간 너는 0이 되고 너를 알파라고 부른다면 알파는 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값은 바로 나오죠. 알파는 2분의 a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 0 곱하기 f' 2분의 a 플러스 6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얘는 이제 미분에서 갖다 그냥 넣으면 돼요. 0이랑 2분의 a 플러스 6을 갖다 넣어주시면 곱의 미분법을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 0 들어간 건 일단 6a죠. 얘는 일단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x 빼기 a x 빼기 a x 빼기 6 x 빼기 6 자 여기다가 2분의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너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a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왜냐면 요거에다가 a를 뺀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 2분의 a 빼기 6이 되겠죠. 2분의 a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역시 a 빼기 6 요거를 이제 합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a 2차식 나오죠? 요거 a 1차식 나오고
그러면 아마 A에 관한 3차식이 나올 텐데 그 3차식에서 A가 0부터 6 사이의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꽤 어렵지는 않다. 얘는 이제 내신에서도 나왔던 평가원에서도 나왔고 내신에서도 나왔던 뭐 그런 문제이고 9번은 한번 볼까요? 9번은 꼭지점 AC가 Y축 위에 있고 BD는 X축 위에 있는 사각형 ABCD ABCD는 각각 너랑 접하고 기울기는 같지만 AC 대 BD의 선분 길이비가 2대 1이라고 합니다. AC, BD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너가 1대 2가 되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일 것 같아요. 너가 A, 너가 B, 너가 C, 너가 D.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죠. x3승 마이너스 10x라는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 그리고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럼 너에다가 이제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접하는 거죠. 얘는 이제 기울기가 2짜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요걸 미분을 해서 는 2 갖다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너를 미분 는 2 넘겨서 약분하시고 x값이 나옵니다. 얼마 2가 나오죠. 그 중에서 요걸 가지고 갈까? 넌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너에다 대입해 보시면 함수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2,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나요? 여기다 대입하면 막 8 플러스 20 나오죠? 이렇게 함수값이 나왔고 기울기 2짜리 직선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요 직선 2x 더하기 마이너스 2 들어가서 12가 나와야 되니까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너가 16 당연히 너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너 곱하기 너 이만큼이 될 것이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즉 답은 너 곱하기 2 그러니까 답은 256이 되나요? 자, 함수 fx는 x제곱에 대해서 닫힌 구간 이와 같은 범위에서 요걸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쪽은 a 플러스 h에 대한 함수값 fa를 넘겨도 되죠? 이렇게 나눠주시고 양변을 h로 나눠줍시다. 어차피 h는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너가 이렇게 되나요? f'에 a 플러스 k h 자, 이 상태입니다. 어차피 함수는 x제곱으로 정해져 있어요. x제곱이란 함수에 대해서 여기다 그냥 갖다가 넣어보세요. 양쪽에다 그냥 잘 넣어주면 돼. 넣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a제곱 나누기 h 너는 얼마 나오죠? 2a 더하기 h 나오나요? 이렇게 될 것 같다, 그지? a제곱 2ah인데 h로 약분돼서 2a h제곱인데 h 약분돼서 h 너를 미분하시면 2x니까 너에다가 2a 더하기 kh 그럼 우변은 2a 더하기 2kh 그러니까 너랑 같고 h 약분되죠? k 값은 2분의 1이 나오더라. 그냥 별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쪽은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너는 미분계수죠.
근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고 닫힌 구간이 이게 0부터 a 플러스 h가 아니에요. 이게 오타예요. a부터 a 플러스 h까지 a부터. 자, 여기 a가 있고 a 플러스 h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너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가 어딨냐는 거죠. 근데 항상 어딨냐면 너와 너의 중점에 있어요. 이 지점에 중점이 되는 너에서의 접선이 항상 너랑 이렇게 평행하다. 이런 성질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점이니까 이만큼이 h면 이만큼 2분의 1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a 더하기 2분의 1 h가 나오는 상황.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괄호 2번도 그래서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P값은 똑같이 뭐가 된다? P값은 이제 똑같이 이제 2분의 1이 된다. 항상 너와 너의 중점에 있습니다. 벡터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겠지. 이제 왜 그러냐면 봐봐. 어떤 기울기 m짜리 직선이 있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너랑 평행한 접선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넌 mx 플러스 k 프라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접선이 가지는 이 근은 항상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왜냐면 중근이거든. 봐봐. 왜 그러냐면 이 함수를 편의상 x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x제곱는 너니까 너를 이항시켜 보시면 x제곱 빼기 mx 빼기 k는 0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어때? 너랑 너 똑같이 이항시켜 보시면 x제곱 빼기 mx 빼기 k 프라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근이 요거 하나야. 요걸 그냥 편의상 그냥 감마라고 합시다, 일단.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근이 두 개 알파 베타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m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너가 감마가 중근이기 때문에 m은 너의 중근을 두 번 더한 2 감마가 될 수밖에 없는 감마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랑 같죠? 그러니까 감마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뭐 이런 식의 증명도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중근의 논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몇 가지 상식 중에 하나이다. 됐죠? 그 다음에 52번 52번을 보시면 3차 함수 fx x3승 더하기 ax가 있는데 너 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a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 또 다른 한 점이 b래. 그 다음에 다시 b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이 다시 만나는 또 다른 한 점이 c. 각각의 x좌표에 대해서 fb 더하기 fc가 마이너스 80일 때. 요게 이제 뭘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냐면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활용을 하는 건데, 다시 만나는 점. 이 상황은 거의 뭘 이용해서 푸시면 편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봐봐. 지금 처음에 x3승 더하기 ax가 있죠. 일단 얘는 모든 근의 합이 0이에요. 자, 근의 합이 0인 상황. 근데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이라는 건 항상 중근이라 그랬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 하나의 근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만나는 점이 된 거야. 얘가 지금 B예요, B. 그럼 다시 B에서의 접선이 C에서 만난다며? 그럼 B에서의 접선이니까 2, 당연히 C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모든 근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직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마일 더하기 2는 0.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0. 그럼 C에서의 접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 등비수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끝이죠. 너랑 대입해서 푸시면 그냥 바로 나오는 문제이고, 함수에다 대입하면 이제 A에 관한 식밖에 안 남으니까. 응. 응. 요 X좌표 입장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2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다시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 이용해서 그래서 수원수투 합쳐가지고 이제 복합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줄여줘. 뭐 어떻게 줘? 자, 다음에 53, 55. (53번) 보시면 곡선 y는 3분의 1 x 3승 빼기 x 위의 점 중에서 1, 4분면에 있는 한 점이 a, b. 근데 a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 근데 p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r. 근데 OQ 대 OR의 선분 길이 b가 3대 1일 때 AP의 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죠. 일단은 이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서 이제 접선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밑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원점 너 대 너의 선분 길이 b가 1대 3이래. 너가 1대 3이 되는 상황. 요거를 그냥 구해달라는 거예요. 너의 x좌표가 a죠. a, b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의 1 x 3승 빼기 x. 그러니까 요 1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b죠. 너가 b인데 b라는 거는 너를 여기다 대입한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 a 3승 빼기 a가 돼야 돼요. 사실은 b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미분에서 a를 대입하고 a,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요거 미분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빼기 1이 나오니까 기울기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1 x 빼기 a 더하기 3분의 1 a 3승 빼기 a. 자, 기본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할게. 0을 대입하면 누가 나오냐면 y절편이 나와요. 0을 대입해봤어? 그러면 마이너스 a 3승인데 너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3분의 2a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요만큼이 나오네. 근데 너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a 3승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 자체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너의 3배가 돼야 되죠. 요거의 3배, 그러니까 a 3승 빼기 3a가 돼야 되네요. 요식 정리하시면 a 값 나오고 a 값 나오면 b 값 나오고 다 끝나는 뭐 이런 문제였고, 마지막으로 15번.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짜리 이번에는 3차함수 fx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너랑 1,2에서 접한대.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fx 빼기 x 플러스 1이 너가 x 빼기 1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fx와 x 플러스 1이 x는 1에서 접한다죠? 접. 그렇다는 거는 각각의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를 내가 편의상 gx라고 합시다. 그럼 gx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1을 대입해도 0이고 미분해서 1을 대입해도 0이죠. g1도 0이고 g'1도 0이에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 있으면 중분을 갖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gx가 이렇게 생긴 거지. 1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중분을 가져요. 뭐 물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반드시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저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뺀 함수를 이렇게 도입을 주시면 그 이후에 이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번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분자는 너를 그냥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x-1의 제곱 x 빼기 알파 나누기 x-1에 이쪽이 이제 f'(x-x인데 이거 그냥 미분합시다. 그냥 일단 이렇게 쓸까? 이렇게 써보시면 일단은 f'x라는 것 자체가 너를 이제 이항을 시켜보시면 fx가 이렇게 생겼죠? x 빼기 1에 x 빼기 알파 빼기 x니까 더하기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 그냥 미분해서 갖다가 쟤를 넣어줍시다. 그리고 그 극한이 3분의 1이 돼요. 어차피 미지수 자체가 알파라는 미지수 한 개밖에 없죠. 요거 극한 계산하면 알파 값이 그냥 나올 거라는 건데, 요거 계산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잘 계산해야 됩니다. 고배미분법을 이용을 할게요. 요거 한 개는 약분 미리 해주시고, 이렇게 쓸게요. 2x 빼기 1, x 빼기 알파 더하기 얘는 너미분너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x.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x-를 한 번 더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약분되고 요거 한 개 약분되고 요것도 약분되죠. 약분되고 마이너스를 남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x에다 이제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분자는 뭐가 나오냐면 1 빼기 알파 나오고 분모는 2 곱하기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요건 0으로 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는 3분의 1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파를 이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55번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식을 이제 도입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둘 다 0이면 우리는 최소한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인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함수의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증가감소랑 극대극소의 정의만 잘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 문제 풀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조금 하고 할 거니까 자 잠깐만 딴딴딴 다 왔어요. 자,
원래 이제 수투가 사실 미분계수 쪽이 조금 어렵고 도함수의 활용은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 중요도는 제일 높다고 봐야 돼요. 도함수 활용 쪽이 이제 뭐 미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수투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조금 약간의 엄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해 주시고 저는 도함수의 함수의 활용 톡. 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함수의 증가함수, 증감. 함수의 극대극소, 극대극소. 어차피 증가한다의 반대가 감소니까 우리는 증가한다만 설명을 하면 감소는 그 반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어떤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냐면 구간에서만 이루어져요. 구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닫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구간 내의 x1, x2에 대하여 아니지? 콤마라고 합시다. 콤마에 대하여 근데 이게 모든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값 fx1이 함수값 fx2보다 더 크다, 이다. 이것이 바로 fx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잘 보시면 요 부등호가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방향이죠. 부등호 유지. 이게 기본적인 증가에 대한 정의예요. 증가에 대한 구간에서 증가의 정의가 바로 이와 같고 그럼 이런 데서 부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크거나 같아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하질 않아요. 즉 예를 들어 봐봐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그럼 이런 거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투에서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 자체는 사실은 이 정의를 잘 활용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뭘 활용하냐면 뭐 도함수를 활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의 경우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 자체를 요 정의가 아닌 뭘 이용할 수 있다? 도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의 부호를 이용하여 증감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일단 기본인데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봐봐 내가 지금 요거를 만족한다고 치면 fx2 빼기 fx1 나누기 x2 빼기 x1 자 요거를 만족하는 x1, x2에 대해서 이것의 부호를 조사를 해봤어. 잘 생각해보면 얘네를 이제 그냥 다 넘긴 거죠. 그죠? 뭐 얘가 더 작으면 함수값도 얘가 더 작으니까 너도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넘기면 뭐 둘 다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걸 만족하는 상황에서는 둘 다 양수인 상황. 그러니까 전체 이 식의 부호 역시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핵심은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는
너에서 너를 뺀 거나 너에서 너를 뺀 게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게 둘 다 음수여도 상관은 없어. 즉, 부등호가 유지된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증가해요. 어차피 나눴을 때는 양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에 대한 형태냐면 평균 변화율의 형태예요. 그죠? 우리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에, 그 단원의 마지막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평균값 정리는 뭐였냐면 어떤 임의의 평균 변화율과 항상 같은 어떤 f' c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건 어느 구간에서 요 우리가 이제 정의된 뭐 예를 들어 열린 구간으로 합시다. 미분계수로 쓸 거니까 A, B 요 열린 구간에서의 임의의 평균 변화율이 다음과 같다는 거는 저 구간 내에서의 임의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똑같이 대응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구간 내 구간 A, B에서의 모든 f'x가 0보다 크다면 이면 우리는 임의의 평균 변화율은 항상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있어요. 그지? 즉 평균 변화율의 집합과 미분계수의 집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집합이죠?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포함이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에 포함되는 걸까?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에 포함이 되는 걸까? 모든 평균 변화율은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느 쪽이 더 큰 집합이에요? 미분계수 쪽이 더 큰 집합이에요. 집합상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도 뭔가가 있다는 건데? 이런 애들이 있어. 여러분 이과 이거 알아야 되죠? 변곡접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다? 얘는 미적분에서 나온다. 수투에선 사실은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 즉 평균 변화율 중에서 아니지 미분계수 중에서 대응되는 평균 변화율이 없는 애가 있어. 근데 사실은 99.9999999%는 미분계수마다 대응되는 평균 변화율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모든 이 구간 내에서의 미분계수가 만약에 0보다 커, 도함수가 아예 0보다 커,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거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니까 이미 f'c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임의의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죠. 네가 더 크다는 건 둘이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건 당연히 함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 있어서의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어째서 증가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결론,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하면 우리는 f'x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재밌게도 f'x가 0보다 클 뿐만 아니라 증가감소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실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0이 돼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항함수 아니지 상수함수만 제외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x3승 같은 함수 있죠? x3승 같은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접선인격이 0이 되고 다시 증가해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x3승인데 분명히 0에서의 접선인격은 0이죠. 미분에서 0 넣어보면 0이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x3승이라는 함수 위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을 때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하나요? 두 점을 잡았는데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겠어? 서로 다르게 잡았는데? 서로 다른 점을 잡는 거. 평균 변화는 항상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x1보다 x2가 만약에 크다면 당연히 x1의 3승보다는 x2의 3승이 큰 게 당연해요. 그죠? 이런 관계를 만족한단 말이야. 얘가 fx1이고 얘가 fx2란 말이야. 즉 평균 변화율은 항상 양수예요. 얘는. 즉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지. 그지? 얘가 바로 뭐냐면 x3승에서의 변곡점이고 이것이 변곡접선이고 그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잘 보면 이 x3승이라는 함수는 너의 도함수인 2x제곱이 뭔 소리야? 3x제곱이 0보다 크거나 사실은 같죠? 왜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도함수가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증가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f'x가 증가하기 위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이것을 도함수에서의 해석으로 본다면 0보다 크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그게 언제만 제외한다? 바로 상수함수인 구간만 제외한다.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런 함수들이 간간히 나와. 이렇게 가다가 상수함수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뭐 증가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최대 최소 같은 형태로 정의된 함수는 구간에서 이렇게 상수함수인 경우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럼 구간에서 상수함수이면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죠? 이쪽은 양수고 0이고 양수고 근데 이와 같은 상수함수인 구간을 한 번이라도 포함하면 우리는 이때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거 굉장히 정의가 엄밀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성현아, 괜찮아. 이거 오늘 좀 엄밀한 얘기라서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에어컨 틀어줘. 내가 보다 따뜻해서 잘 자는 것 같아요. 응? 아, 그래? 알았어.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는 증가감수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근데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 언제만 제외하고 상수함수인 구간만을 제외하고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 극대극소의 정의는 교과서적인 정의는 교육과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한 최근만 해도 한 두세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어떤 정의를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대학 수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수학적으로 엄밀한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엔 약간 좀 어색한 그런 정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fx가 x는 a에서 소가 됐건 극대가 됐건 상관없어요. 극대로 정의합시다. 극대 2다 라는 거는 무엇으로 정의를 어떤 형태로 정의를 하냐면 열린 구간 A 빼기 H A 플러스 H에 속한 모든 f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인 양수 h가 존재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보통 대학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해요? 바운더리라고 부르는데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작은 열린 구간을 잡겠다는 거예요. H 값이 작을수록 좀 작을 거고 H 값이 커지면 좀 커지겠죠. 어쨌거나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fx에 대해서 fa보다 fx가 더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a에서 극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잡을게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여기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럼 봐봐. A에서는 이제 극된지, 극손지를 보려면 내가 H라는 범위를 좀 한번 크게 잡아봤어. H를 뿔마 H를 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보기로 했어. 자, 그러면 FA라는 건 얘인데 FA라는 게 이 구간에 있는 모든 FX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나요? 그 어느 쪽도 안 되죠. 그죠? 근데 H라는 범위를 좀 내가 줄이면 어떨까? 한 요 정도까지 줄여봤어요. 어때? 이 구간에 있는 FX는 요 구간에 있는 요 FA라는 함수값보다는 모든 FX가 더 크거나 같죠. F가 더 크거나 같죠. FX가 위에 있잖아요. 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방금 극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경우를 이제 극소라고 불러요. 반대쪽이니까. 그죠? 이쪽은 모든 fx가 fa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작은 구간 내에 그런 구간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등호가 들어가요. 지금 증가함수의 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등호가 빠져.
도함수 쪽에선 들어가요. 근데 극대극소의 정의에는 등호가 다시 들어가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봐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A예요. 봐봐,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가 작은 구간 H를 가지고 잡았어, 이렇게. 그리고 fx를 관찰을 해봤어. fx는 이렇게 있죠? 그리고 fa는 여기지? 맞아? 그럼 fa보다 주어진 요 구간에 있는 모든 fx들이 다 작거나 같죠. 그렇다는 거는 f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fa가 주변에 얘네보다 다 크거나 같지, 그지? fx는 fa보다 더 작거나 같은 상황.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극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잘 보시면 증가함수의 정의, 극대극소의 정의에는 무엇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원래 원칙적으로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한다, 감소한다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를 한다고. 이처럼 불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극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극대라고 이런 게. 이렇게 뾰족해도 이런 점에서는 극대가 된다고.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있으면 자 여기가 A야. 그럼 fx라는 함수는 A에서는 뭐가 될까? 극소가 되죠. 왜? 작은 h라는 구간 한번 잡아봐. 그럼 얘를 비교를 해. 누가 봐도 얘는 너보단 더 아래 있죠. fx가 지금 a보단 더 크거나 같지. 이 구간에서 모든 fx가. 그럴 때는 이제 극소라고 부른다고. 이것은 연속성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러면 이건 어때? 함수가 아까 내가 이렇게 그린 함수가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이렇게 세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A, B, C라고 할 건데 여기까지 이제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상수함수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있는 함수예요. 실제로 있는 함수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면 A에서는 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둘 다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A에서는 보니까 A에서의 함수값은 주변값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 작거나 같아? 다시 한번 A에서의 함수값은 이 주변 얘네 있잖아 얘네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작거나 같은 값이야? 이도저도 아니야? 크거나 같죠? 왜? 얘보단 크지? 왼쪽보단 크지? 오른쪽하고는 같지? 그럼 최종적으로 A에서의 함수값은 주변값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뭐라고 부른다? 극대라고 부른다고. 이거 극대예요. 그럼 당연히 너는 누굴까? 극소가 되겠죠? 왜? 주변보다는 네가 더 좀 아무래도 작거나 같죠? 근데 얘는 어떨까? B라는 점은 주변하고 같죠? 주변하고 같은 점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주변하고 같은 점은 극대이자 극소가 돼요. 왜? 투어가 들어가니까. 이거 지금 만족하잖아. 이 식에 대해서. FA는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주변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이자 극소라고 부른다. 응, 응. 이거는 항상 한 점에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는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아주 작은 h를 잡았을 때 이런 게 존재하기만 하면 극대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h는 최대한 작게 잡는 거예요, 원래 항상.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막 이런 것도 아까 크게 잡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작게 잡으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극소가 됐단 말이야. 항상 최대한 작게 잡아야 돼서 보통. 됐죠? 이거 되게 특이하죠? 아까 우리 증가 감소할 때는 여기서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었어, 그지? 근데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게 아니라 극대이면서 극소이기도 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거 이제 내신에 나오면 애들 이제 질질 사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라. 수능엔 잘 안 나온다. 으차, 으차.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나면
항상 뭐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럼 나는 이제 여전히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결론, 미분 가능한 fx에 대하여 에서의 극대, 극소 판단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함수죠.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우리가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주변보다 크니까, 그죠?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라고 부른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라고 부른다. 이게 원래 정의가 교과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로, 정확한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꾸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감증이 되면 우리는 극소라고 부르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증가, 감소, 감소, 증가를 어디서 판단할 줄 아냐면 도함수에서 판단할 줄 알아요. 감소한다는 건 f'x에 부호가 증가한다는 거는 플러스란 얘기고 마이너스란 얘기고, 넌 다시 마이너스고 너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값은 언제 존재하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는 시점을 관찰합니다. 부호 변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극값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을 관찰을 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미분이 안 되는 뾰족한 함수나 구연속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런 다항 함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극대 극소를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잘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미분 가능한 fx라는 거는 f'x가 연속이죠. 맞아? 근데 f'x가 연속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사이에는 누가 존재해요? 분명히 도함수가 0인 순간이 존재한다 이거야. 도함수가 연속함수니까 우리 사이값 정리했잖아.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럼 반드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처럼 0이 된 순간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부호가 바뀌기 직전에, 바뀌는 순간에. 그럼 바뀌는 순간엔 반드시 f'a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투를 이제 하다 보면 맨날 뭘 해?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값을 찾지. 맨날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거든. 내가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 f'a가 0인 애들 중에서 내가 극대 혹은 극소가 되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이 되는 거는 아니다. 왜? 극값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f'a가 0이 되면서도 부호 변화가 없는, 즉 극값이 되지 않는 특이한 케이스가 어떤 거? 아까 했던 x3승 같은 거. 자, 이런 거 어때? 요 순간에 분명히 f'x가 0이지. f'0이 0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극값이야? 극값 아니지. 주변보다 커나 같지도 작거나 같지도 않지. 얘는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 혹은 감소 증가가 된 게 아니잖아. 도함수가 부호가 바뀐 게 아니잖아.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생겼지. 여기서 접하지. 즉 플러스에서 0 됐다 다시 플러스가 되잖아. 부호가 안 달라졌죠. 부호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 당연히 그 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내가 미분을 해서 맨날 0이 되는 순간을 관찰하는 이유는 그 중에 그 값이 있기 때문이지, 무조건 미분해서 0이 나왔다고 그 값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값과 f'a가 0이 된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을 뿐, 그 값이 되면 f'a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f'a가 0이면 그 값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 한쪽이 다른 쪽에 직접적으로 늘 포함이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포함이 되지. 그 값은 항상 어디에 포함이 돼? f'a가 0이 되는 순간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맨날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라면 그 값 중에서 f'a가 0이 아닌 순간이 분명히 있지. 뾰족한 것도 이런 것도 분명히 그 값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절대값 x 같은 거 0에서 이런 데서
극대지.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 너네가 보통 어떤 식이냐면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고 계속해서 그때가 극값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 정의를 까먹는다고. 이런 걸 까먹는다고. 이런 열린 구간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너보다 크다 같은. 즉 상수함수에서 이런 거는 모든 점에서 극대극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미분이 안 되는 혹은 불연속인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의는 그와 같고 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 매번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관찰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극값이 포함이 극대극소가 되는 x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식 중에 하나인데 극값이라는 거는 함수값을 말이에요. 함수값. 예를 들어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는 극소가 되는 함수값, 극대가 되는 함수값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극값이라는 거는 그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른다. 보통 극대극소가 되는 x좌표는 그냥 극대인 뭐 극소인 x값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됐죠?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문제를 조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성혁이는 졸려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애들이 요새 이제 냉방병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도 이제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애기 6살입니다. 그치? 자, 선생님이 이제 어제 제사라서 그 집에 파주, 뭐 본가가 파주인데 파주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잼민이가 하나 제사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딱 내일 모레 중학생이 되는 잼민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요새 이제 잼민이들은 무슨 게임을 하니? 그럼 게임을 뭐 좋아한대. 물어봤더니 뭐래더라? 로블록스? 뭔지 아니? 그래. 아 그래. 그래. 그 잼민이들은 그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거 봐. 딱 잼민이 뗐지. 이제는 롤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잼민이들 롤은 안 하니? 그래서 친구 중에 가끔 하는 애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블록스를 제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포켓몬고랑 이렇게 두 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로블록스는 뭐니 해서 봤더니 뭐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근데 딱 봐도 되게 재미스러운 그런.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뭐 매출도 되게 크고 엄청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되게 구축을 잘해놨다. 너도 잘 알고 있니? 너도 해봤니? 그거 현질을 150만 원 했다고 동생이? 아 그래? 야, 너네 동생도 대단하다. 네 동생 몇 학년이지? 중1? 아, 그럼 잼민이 때 했구나. 그렇구나. 어허. 야, 150 했으면 금지 당할 만하죠. 150. 야, 나로서는 나도 150 정도 현질은 쉽지 않은데. 그 와이프한테 무슨 개쌍욕 먹으려고 그죠? 그쵸. 자,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생님 세대는 원래는 스타크래프트 세대예요. 근데 너네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은 보통 없거든? 근데 가끔 있거든, 가끔. 스타투 하는데 가끔은 있어.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민속놀이 보듯이 보죠. 근데 잼미들이 롤을 대하는 마음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약간 저거는 좀 이제 좀 약간 어른들 약간 우리는 약간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로블록스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래, 야 나도 이제 시대에 뒤처졌구나. 나도 원래 롤 1시즌 골드 찍으면서 그래,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LCK를 잘 챙겨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로블록스 뭔지 보고서 계정을 생성하려도 안 했어요. 자, 너무 항마력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딸내미 한번 시켜봐야지. 자, 함수의 증가함수 1번. 바로 1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밑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우리가 요런 거는 이제 구간 같은 게 나름 의미가 있어. 함수 fx가 이 구간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대요. 근데 봐봐. fx라는 함수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함수는 무조건 뭘 가지고 판단한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됐죠? 자, 그러면 미분을 해보시면 f'x가 나온단 말이지. f'x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너의 도함수야. 분명히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너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래. 맞죠? 근데 중요한 거 범위 밑줄 치라고 했지.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서. 이 범위에서, 즉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 1부터 5 사이에서 증가하길 바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어쨌거나 얘는 결국에는 부등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풀게 돼 있어요. 즉 함수의 증가 감소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몇 차 함수밖에 출제가 안 될까? 3차밖에 출제가 안 돼요. 왜죠? 미분을 하면 몇 차? 2차지. 여러분 2차 방부등식은 풀 수 있다. 아직 3, 4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4차 함수를 내가 만약에 이쪽에 4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출제를 해. 미분하면 3차. 근데 3차 방부등식 아직 풀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출제 안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쪽은 2차 함수를 잘 다뤄야 돼요.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은 분명히 뭐였냐면 이렇게 안 만나도 되고 접해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은 항상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최고차항이 0보다 클 것. 기본적으로 얘는 3이니까 괜찮죠. 근데 3이 아니라 미지수로 줄 때도 있어. 여기를 A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사실은 휘문에서는 최고차항 미지수로 내는 거 굉장히 선호해요. 그 다음 최고차항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내신에서 간간히 이제 쓱 내면 애들 요거만 맨날 또 요거만 판별식 맨날 이거만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미지수인 거 안 보고 또 뭐 틀렸어요 이지랄 뭐 실수했어요 그 부분을 맨날 내는 거라고. 사실은 어차피 이거를 틀리는 병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중에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거든. 이게 0보다 크나 같다는 없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밖에 안 나. 그러니까 증가한다. 얘가 함수가 떠 있다. 혹은 접한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식 쓰면 a제곱 빼기 6a 0보다 작거나 같다. 끝이죠. 자, 괄호 2번. 그럼 다음과 같은 게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감소하고 싶어. 그럼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래.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너의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바로 2번을 보시면 미분 바로 할게. 너가 마이너스 2번에 x제곱 더하기 2a x 그 다음에 더하기 a 다음과 같은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이번에는. 근데 초고차항에서 음수지.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번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접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즉 판별식이 0보다 여전히 작거나 판별식이 0이거나 둘을 합치면 판별식이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우리는 요 fx의 최고차항의 보온 사실은 이쪽에서는 이번에는 최고차가 음수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판별식에 대한 얘기는 맨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쪽엔 부등식은 0보다 크나 같았는데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이쪽도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판별식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과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내포한 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냐면 실수 전체일 때. 요게 일단 가장 기본 형태이고 그 다음에 요 증가 감소에 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줄 때가 있어. 자, 괄호 2번 밑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죠? 1대1 대응이에요. 그죠? 1대1 대응이라 하면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것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 3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를 가져야 돼요. 만약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분명히 1대1 대응이 안 되는 요소가 생기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계속해서 증가 혹은 계속해서 감소한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계속해서 증가하려면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래서 맨날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y는 t랑 너랑 만나는 점의 개수 gt라고 할 때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들어간 정수 ta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 3번 표현 역시 무슨 표현이 되는 거냐면 그냥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야. 얘도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3번에 나와 있는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t라는 값을 이렇게 갖다가 그렸어요. t가 밑에서부터 착착착 올라올게. 그럼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처음에는 실근의 개수가 1개죠.
가다 보면 분명히 접해서 2개가 될 때가 있고 3개가 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개수가 달라지면 불연속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때는 1개고 이때는 2개니까 무조건 불연속이지, 그지? 3개여도 무조건 불연속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이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 즉, 한 번 1개였으면 영원히 1개라는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영원히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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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과 동일한 표현이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1대1 대응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 3번 옆에다가 1대1 대응 표현이라고 써놓으시고 이런 표현도 이제 자주 나와요. 그럼 1대1 대응 표현인 거니까 여전히 증가함수, 여전히 미분해서 f'x의 f'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4번부터가 이제 구간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까지는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였고 4번부터는 열린 구간 1부터 3인데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 이쪽은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요 2차 함수 부등식을 잘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4번의 1번의 의미는 뭐냐면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너를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너가 열린 구간 1부터 3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렇게 요게 되기를 바래. 요 구간에서 그럼 한번 그려볼까?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축이 어디 있어? 보니까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1에 있죠. 1. 그죠? x는 1의 대칭축이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그죠? 근데 1부터 3이래. 그럼 1부터 3은 한 요 정도 있겠죠? 3. 자, 이만큼을 내가 잘랐어. 열린 구간이니까 빵꾸를 뚫었습니다. 그럼 x축은 너보다는 위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맞아? 물론 어딜 지나가도 돼? 이렇게 지나간 것까지는 괜찮아. 정확히 요 점을 지나간 것까지는 괜찮아. 즉 3에서의 너의 요 미분계수 즉 f' 3이 너가 0보다는 좀 작거나 같다면 나머지 애들은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대소 판단하는 게 이쪽에 우리가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제 근해 분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차 함수 근해 분리 우리가 수학 상에서 했던. 그래서 이거 갖다가 넣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3 갖다 넣읍시다. 얼마 되냐면 27 빼기 18 플러스 2a 작거나 같다 0이고 끝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자, 괄호 2번 마찬가지. 이번에는 fx가 다음 범위에서 증가하고 싶어.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볼게. 자,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일부터 1까지 증가. 어쨌거나 증가한다는 거는 0보다 커나 같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만 구간이 이와 같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괄호 1번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대칭축이 어딘지 몰라요. 대칭축이 지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봐봐.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애들이 0보다 커나 같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가 그 구간에서의 최소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즉 마이너스 1이 예를 들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최소일 거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뭐 1이 여기 있으면 1이 최소일 거고 하지만 여기서 질문 마이너스 3분의 2가 최소일 수가 있나요? 얘는 무조건 최대죠. 그죠? 얘는 최소일 수가 절대 없어요. 구간을 어떻게 잡든. 즉 여기서의 핵심 사실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 또는 1에서 최소가 나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럼 우리가 이 함수 전체가 이 구간에서 0보다 커나길 바라지만 사실은 최소일 때 0보다 커나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랑 여기다가 1이랑 각각 그냥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 요 이해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어쨌거나 누구 또는 누구에 대한 얘기다? 1 또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둘 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 1 둘 다 대입해서 0보다 크나 같다씩 세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9 0보다 크나 같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a 플러스 9 역시 0보다 크나 같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하시면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증가감소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여러분이 5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5번 풀어보세요. 5번 역시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미분해서 이차함수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 구간에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f'x는 뭐 이렇게 생겼죠. 자, 봅시다. 일단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도함수는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대강 뭐 이렇게 생겼겠죠. 1부터 2라는 구간에서는 감소해야 되고 3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도 있고 음수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라는 건 당연하고 1부터 2를 한번 잡아볼까? 1부터 2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3은 한 요 정도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관계가 다음과 같이 되면 딱 맞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0보다 작고 여기부터는 0보다 크죠? 이렇게. 그래서 각각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F'1은 0보다 작거나 같고 F'2도 0보다 작거나 같고 F'3은 0보다 크나 같고 이렇게 세 개 갖다가 대입해서 그냥 연립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즉 그래프의 상황만 잘 맞춰서 하시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대칭축의 위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1과 2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칭축도 어디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나오지? 2a 빼기 6은 0보다 작거나 같고 2 들어가면 12 그러니까 3 플러스 4a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 들어가면 27 그러니까 18 플러스 6a 0보다 크나 같죠? 이렇게 그냥 연립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넘어가서 자 6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구간을 정확하게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결국에는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주로 구간은 실수 전체로 주는 경우는 쉬운 문제, 구간을 이제 제한하는 문제들이 조금 그나마 어려운 문제인데 얘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를 한대. 양수의 최대값 즉
마이너스 a부터 a니까 양수 a를 최대한 크게 하겠다는 건 구간을 최대한 넓게 잡겠다는 거죠. 이제 y축을 기준으로 최대한 넓게 구간을 잡았을 때 어디까지 감소하겠는가. 그러니까 f'x를 살펴봤더니 f'x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얘는 뿔마 3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형태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뿔마 a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최대한 잡으면 마3부터 3까지가 a의 최대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x 요거 오타 하나 있는데 는 15 아니고 마이너스 15 절대값 x 빼기 2a예요. 7번에 오타 있습니다. 이거 7번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제가 x3승 6x제곱, 여기가 는이 아니라 마이너스 15 절대값 x 빼기 2 플러스 3.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다. 이게 마이너스가 맞겠죠? 혹시 플러스면 좋지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 7번에 띠롤이 플러스네. 죄송.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플러스. 자, 봅시다. 치수 전체에서 증가라고는 했는데 지금 얘를 이대로는 미분이 잘 안 돼요. 그죠? fx라는 함수는 분명히 두 가지 함수야. 하나는 누구냐면 x3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5x 빼기 30a 플러스 3. 얘는 언제냐면 괄호 안에가 요 절대값 안에가 0보다는 좀 커나 같을 때 요렇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요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을 미분을 합니다. 우리가 f'x를 구해줄게요. 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건데,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각각의 도함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얘는 너가 0보다 커나 갖고 싶고, 얘는 이 구간에서 너가 0보다 커나 갖고 싶어요. 근데 잘 봐봐.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으로 일단 약분을 다 해보시면 x제곱 4x 플러스 5. 자, 이렇게 나오지.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일단 보일 거고, 눈치상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이거 보이나요? 판별식 분명히 0보다 작죠. 짝수근의 판별식 써보시면 4 빼기 5라서 0보다 작은데, 너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는 항상 0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이 범위와는 무관하게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너는 오케이. 됐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너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가 다운 것 같아요. 그럼 이 범위를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2a라는 게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 요걸 만족을 하면 이쪽 범위에서는 어쨌거나 얘가 0보다 커나 같다는 걸 만족을 하는 거죠.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범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 범위에 맞는, 그러니까 이거 조건에 맞는, 이 부등식에 맞는 범위를 내가 새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 요거 7번 되게 유명한 문제이고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마지막 8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오이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너 위의 점에서의 y절편이 gt. 근데 이 gt라는 함수가 0부터 5라는 열린 구간에서 증가할 때 a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래? 일단은 y절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t, ft에서 y절편이니까 y는 얘가 이제 원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y절편이니까 0을 갖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t f't 플러스 ft, 요게 바로 y절편인 gt예요. 여러분이 이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 요 y절편에 대한 함수는 수투보다는 미적분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함수이고, y절편은 이거 다시 한번 미분해가지고 이계도 함수 가지고 뭐 또각또각 하는 애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런 형태는 우리가 y절편에 관한 함수다. 니네가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이거는 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TFT 미분하면 요거 나와요. 요걸 적분할 일이 생긴다고. 요것도 얘는 원래 y절편에 대한 형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미리 형태에 대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쨌거나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자. fx 갖다 넣어서 gt 한번 구해봅시다. gt는 마이너스 t에 f't니까 3t제곱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2t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ft니까 다시 t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t제곱 더하기 at. 자, 이렇게 되죠? 이 부분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at는 없어지고 우리가 3승이랑 2차식만 남는데 3승은 마이너스 2 t의 3승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너가 a 플러스 2 t의 제곱이 남죠.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제 gt예요. 우리는 gt 자체가 0부터 5 사이에서 증가를 하고 싶대. 그러니까 g't를 구해줘야 되죠. gt의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니까. 자,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0부터 5에서 증가하고 싶어요. 그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다시 0, 5 열린 구간. 그럼 어차피 대칭축 너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0이랑 5 둘 중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둘 다 대입해서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씩 쓰면 되겠죠. 자, 0 들어갑니다. 0 들어가니까 0보다 정확히 0 나오죠. 5 들어갑니다. 5 들어가면 마이너스에 6 곱하기 25니까 얼마야? 150인가? 산수가 안 돼. 더하기 10 a 플러스 2가 크거나 같다 0. 요거 계산하시면 그렇게 되죠. 그냥 그 값만 구해볼게요. 자,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순간을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f' x가 너가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 0이 되는 점을 찾아보시면 x가 이제 두 개 나오죠.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값이라는 거는 f-1과 f2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이랑 2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뭐 쉬우니까. 자, 역시 3차 함수가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근데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래요. 그럼 어쨌거나 두 극소, 극대점을 찾아주면 되죠. 역시 미분을 해서 너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x가 이제 뿔마이디 나오죠. 이렇게. 그럼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과 1, f1이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 찾아주시면 되는데, 요거 함수 값 찾아줄까? 얘는 대입하기 쉬우니까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 1, 마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너는 1 대입하면 마1, 3, 1이니까 3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평균 변화를 찾아보시면 너 빼기 너 2분의 너 빼기 너 4가 되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11번. 다음과 같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이번엔 극소값 b를 갖는데요. 어디서 극소값을 갖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극소라는 거는 요런 데가 극소죠. 그죠? 우리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쪽이 극소이기 때문에 f'x의 부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가 극소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고. 그럼 f'x를 먼저 찾아보시면 미분에서 역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는 0. 그럼 이제 2차 함수인데 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3. 그럼 보시다시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라 우리가 요 순간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가 되고 3일 때가 극소가 되죠. 문제에서는 이제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을 구하는 거죠. F3. 그래서 F3이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fx 그래프 위의 점 2, f2에서 접하는 직선이 L, 그때 점 A, B, 즉 극소값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그럼 우리가 어쨌거나 B라는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3을 한번 fx에다 넣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 빼기 9 빼기 9 아니지? 맞지. 9 빼기 9 빼기 9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래서 너는 3, 마이너스 9가 나온다. 그래놓고 2, 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시면 y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에서 2를 갖다 넣어보시면 x제곱 어디였어? 요거 여기다 2를 갖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나오죠? 마이너스 3x. 그리고 2,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거지 같은 데 지나네. 2, 3분의 8 빼기 4 빼기 6.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0인가? 이렇게 되죠. 이거 마이너스 10이니까 33분의 30. 8 빼기 30은 22.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즉 이게 D값이 되겠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값, 극소값, 극대값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얘는 이번엔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 2에서는 극대값을 가질 때 그 극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fx라는 함수를 일단은 이렇게 줬거든. 마이너스 2에 x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애초에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f1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하지만 극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f'1이 0이 돼야 되죠. 우리가 다음 함수에서는 극값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됐고, 그 다음에 2에서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f'2가 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a, b, c 미지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상태에서 f'x 쓴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인데, 자 여기다가 1, 2 대입하면 ab 값 나오죠? ab 값 나오면 여기다 대입,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 대입하면 c 값이 나와요. 어쨌거나 a, b, c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 식에다가 다시 2를 대입하면 극대값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 세 번의 연산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 fx는 y는 마이너스 4와 x는 1에서 접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x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즉 fx 빼기 마이너스 4를 하면 너는 반드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차은 마이너스 2고 x-1의 제곱이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x 빼기 알파라고 놓죠. 이렇게. 그럼 너 넘겨보시면 빼기 4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 f'2가 0인 거를 여기다가 이제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알파 값이 나오죠. 알파가 나오면 마지막에 2 대입하면 이제 fx, 요 f2 함수 값이 나오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와 같은 방식이 어떤 점에서 수월하냐면, 원래는 미지수가 3개라서 식을 3개를 연립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요걸 바탕으로
식을 한 번에 이렇게 줄였죠. 미지수를 두 개를 줄였어요. 미지수 한 개밖에 안 남았죠.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대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더 수월한데 이게 이제 약간은 뭐 아직은 어려울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바로 2번도 비슷해요. 어쨌거나 극소값, 극대값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시면 암산으로 미분할 수 있죠. 6x제곱 마이너스 6x는 0, 즉 6으로 약분하면 x는 0이랑 1에서 근을 갖는 형태. 그럼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겨서 0에서 1에서 그럼 0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가 되는 상황. 즉 1 대입해서 5가 나온다. 1 대입해서 5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5, 즉 a는 7. 그럼 다시 0 대입하시면 답은 7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내는 문제인 거고, 넘어가서 13번에 있는 문제도 역시 비슷한데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왔어. 지금 12번에서는 뭐 바로바로 대입해서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미분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줬다면 지금 13번에서는 미분해도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물론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미지수가 남죠. 자, f'x는 어떻게 나오냐면 3x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거든. 극대값 2를 갖는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2,2를 지나고 어쨌거나 f'-2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나오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이라는 얘기는 a 값이 얼마란 얘기죠? 2a가 6이라는 소린가? 이렇게 되면 되나요? 그죠? a가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거 인수분해하면 그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딱 마이너스 2가 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그럼 a는 3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fx로 돌아오시면 x 3승 더하기 3 x제곱 빼기 b 요렇게 너가 마이너스 2,2를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빼기 b 는둘 이렇게 b값 나오고 끝났죠? 넘어갑니다. 괄호 2번도 마찬가지 1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 이번엔 너가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데 gx란 함수를 지금 이와 같이 줬다는 거 말고는 풀이는 방금하고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gx를 이와 같이 써주시고 식이 두 가지야. gx가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는 얘기는 g2가 32라는 거고 당연히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겠다는 거야. 구하고 싶은 건 f'2의 값이래.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2 대입, 미분해서 2 대입해서 식 두 개 쓸 수 있죠? 한번 써볼게. 2 대입하시면 32는 2 대입하면 4 더하기 3가 8이네? 8f2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게 첫 번째 식. 얘는 요거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고배 미분법에 따르면 2x 플러스 2 f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f 프라임 x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는 거죠. 2 대입해 보시면 6 f2 더하기 4 아니지 8 f 프라임 2는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너랑 연립해 주시면 f 프라임 2가 당연히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자, 15번 역시 비슷한 문제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16번 봅시다. 자, 으쌰, 으쌰, 으쌰.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차 함수 fx 3차 함수라고 알려줬고 다음 조건 모두 만족할 때 fx의 극대값을 구해봐라. 우리가 지금 가번에 나와 있는 요식 있잖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너가 마이너스 12이다.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함수에 도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일단은 두 가지죠. 첫 번째 f0이 0이라는 소리고 두 번째 0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2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f0은 fx에서의 상수항을 말하고 f'0은 요 fx에서의 1차항의 개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 fx라는 함수는 잘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2x로 끝나는 함수예요. 이 앞부분은 3차 함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쓸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미분을 한 f'x에 대해서 3ax 제곱 2bx 빼기 12. 자, 요 식에다가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간다고 했으니 다시 f1은 마이너스 7이고 f'1은 0이 돼야 됩니다. 식 2개, 미지수 2개 갖다 대입하시면 AP값 연립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라는 거. 괄호 2번도 마찬가지 볼까?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 fx인데 괄호 1번은 3차 함수라고 줬고 괄호 2번은 다항함수라고 주고 있어. 하지만 식을 보니까 가번의 조건에 따르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x 3승분의 fx가 1이라고 했으니 나는 당연히 다항함수 입장에서는 fx는 x 3승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x에 대한 3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랑 차수가 동일했죠. 그죠?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fx의 최고차항이 3차라는 걸 알 수 있고 개수가 1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갖는데 그럼 이 뒷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쓴다 치고 우리가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3x 사실은 요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어쨌거나 마일과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너를 미분한 2차식이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만 최고차항이 3이라는 얘기야. 요게 누구냐면 f'x예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극한 구해달라고 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f3 빼기 h. 자, 요걸 하고 싶은데 너 빼기 너가 분모 있어야 되죠? 2h가 필요하죠? 곱하기 1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f'3이고 곱하기 2 있으니까 곱하기 2 f'3은 여기서 나오죠? 됐죠?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수값을 대놓고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축과 접할 때 밑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x축과 접한데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로 본다면 지금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x 3승 빼기 6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k. 자, 다음과 같이 생겼어. 그럼 x축에서 접한다. x축과 접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접한다는 것 자체가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죠. 함수값 그리고 미분계수 미분 계수가 0이라는 소리예요. 둘 다 접하려면. 근데 접점을 몰라요. 그 접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t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t라는 접점을 가정을 해서 갖다 대입해서 0이 된다라는 식으로 쓸게요. 자, 너에다 대입하시면 t3승 빼기 6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k는 0이고 역시 너를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9는 0인 거죠. 잘 보시면 여기서 t가 인수분해가 되고 t가 뭐가 나오냐면 1 또는 3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럼 t가 1 또는 3인데 1 또는 3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그럼 k 값이 나오죠. 어차피 k는 뭐야? 마이너스 1 t3승 더하기 6t제곱 빼기 9t인데 여기다가 1이랑 3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이랑 3을 이용을 해서 원래는 이제 나중에 3차 함수 이렇게 그려가지고 1일 때 3일 때 그럼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이 0, 1 대입해서 0 되거나 3 들어가서 0 되거나 그러면 이제 k값이 두 개가 나온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렇게 그려서 할 건데 지금은 안 그릴게요. 넘어가서 2번에서는 1에서는 극대값을 갖고 2에서는 x축과 접한대.
2에서 x축과 접한다는 얘기 자체가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예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는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면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죠. 요걸 인수로 가죠. 그럼 이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야. 함수값이 0이면 얘를 인수로 갖는 거고, 미분계수까지 0이면 얘도 이제 인수로 갖는 형태. 요건 이제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며 초고차원 계수는 1짜리래. 그럼 x 빼기 알파 잡고 우리가 f'x 1 들어간 게 0이 돼야 되죠.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해서 0 된다. 알파 값 나오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인 거고, 넘어가서 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이번에는 다음 3차 함수에 대해서 fx가 이번엔 극대극소값을 가질 때라고 돼 있어. 극대극소값을 구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극대극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너의 3차 함수의 도함수인 f'x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서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나야 돼.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부호 변화가 2번 있어야지만 극대값과 극소값, 극소값과 극대값 이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애초에 3차 함수는 극값을 2개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2가지거든. 그러면 둘 다 뭘로 판단을 하겠어? 당연히 너의 도함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요거를 보고 싶은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미분해 볼게. f'x는 뭐 이렇게 나오나요? 3x제곱 다음에 더하기 2a-1의 x 더하기 a-1.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판별식 써볼게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3a-1 크다 0.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우리는 극대극소 값을 갖는다. 그럼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거꾸로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너의 도함수가 이렇게 접하거나 위에 떠 있거나 역시 접하거나 이렇게 떠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호 변화를 갖지 않는다는 건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랑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랑 분명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갔다 오세요. 자, 볼게요. 방금과 같은 동일한 조건이죠.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것은 너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것. 너는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되고, 미분해서 판별식 바로 써봅시다. 자, 미분하면 너 마이너스 2ax죠? 그러니까 a제곱 짝수근의 판별식 3 곱하기 너 빼기 3 a제곱 마이너스 2a 크다 0. 요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미분하시면 2ax 그러니까 a 역시 a제곱 마이너스 너 미분하면 앞에 최고차항계수 1 너는 5a 빼기 4
5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그냥 열림만 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20번.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 값을 모두 가진대. 지금 애시당초에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도함수가 0이 된다는 소리고, 도함수 입장에선 사실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즉 너의 2차 함수가, 너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1부터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역시 너도 근의 분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f'x가 마일 이 열린 구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해주시면 되고, 자, f'x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프 그려볼까요? 얘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1이 대칭축이에요. x는 1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근이 있어서 마이너스 1과 2가 이 바깥쪽에 있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함수값의 부호, 즉 f'-1과 f'2가 0보다는 클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 그게 판별식이 0보다 클 것. 이렇게 이번에는 세 가지를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함, 판, 축이거든. 근의 분리는 함, 판, 축인데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마지막 축의 위치. 근데 축의 위치는 이미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만족을 하겠죠. 갖다 넣어볼게. 어떻게 나오니? 9 플러스 A 나오나? 너는 12 빼기 10A. 너는 판별식 9 빼기 3A.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끝입니다. 연립하시면 땡.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번 같은 논리로 풀어보세요. 21번 역시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 역시 결국에는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 2차 함수의 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상에서 되게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은 오늘 다루는 수업 내용은 은근히 수학상 2차 방부등식, 특히나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자, 21번 해봐. 미분해서 이 사이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을 갖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인 건데, 그거를 위한 A 값의 범위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미분을 한 도함수가 너랑 너에서 각각 이제 이 범위에서 근을 갖는 형태라는 거죠. 극대이고 극소이다.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라고 했고. 자, 보겠습니다. f'x 일단 구해보시면 3x제곱 더하기 2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자,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서는 극대, 여기서는 극소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요 녀석을 그래프를 일단 그려줍니다. 이차 함수니까 뭐 다음과 같이 생겼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쨌거나 극대극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일단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실근의 범위에 대한 얘기야, 결국에는. 근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두 개의 실근 중에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실근인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실근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극대가 되고 이쪽이 극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극대가 되는 위치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또 다시 한번 극소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달라지란 얘기고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 이렇게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음수에서 언젠가는 이차 함수는 다시 한없이 커지면서 플러스로 향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는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한 판 축 중에서 우리는 함수값에 대한 부호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 써볼게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오는데 12 빼기 4a 빼기 4 플러스 a 너는 양수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 너는 3 빼기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너는 음수 이렇게 된다. 요거 두 가지만 연립하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별식은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예요. 판별식은 하시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판별식은 사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근의 분리에서 중요한 거는 판, 축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함수값의 부호 판단은 모든 상황에서 하게 돼 있어. 판별식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축의 위치도 역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여기서는 어디까지 한 거야? 함수값 부호 판단하고 판별식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 얘네가 둘 다 양수가 됐을 때 이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둘 다 양수지만 이 사이에서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 너가 양수고 너가 음수가 되지? 그럼 무조건 실근이 여기 한 개 있을 수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음수였으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서 언젠가는 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근이 보장이 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보장이 된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이 부등식이 너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의 분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22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봅시다. 이번에는 직선 x는 a가 다음과 같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대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3차 함수를 굳이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고 그럼 x는 a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극대가 있는 순간이 있고 극소가 있는 순간이 있는데 너랑 너 사이에 x는 a가 있으라는 소리예요. 즉 이 22번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하면 뭐냐면 fx 아니지 f'x의 두 실근 사이에 x는 a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f'x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두 실근이 있고 그 사이에 어딘가 x는 a가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전히 뭘 가지고 보시면 되냐면 너의 부호를 가지고 보시면 되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f' a가 0보다 작다가 끝입니다. 그냥. 이게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입장에서는 어딘가 음수인 순간이 존재하면 항상 양옆으로는 한없이 커져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식만 써주시면 끝이다. 식 계산해 보시면 f' a를 바로 대입을 합시다. 미분함 3a제곱 마이너스에 2ax인데 2a제곱 마이너스 100 너가 작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는 넘어가고 식 정리해 보시면 a제곱이 100보다 작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 그러면 정확하게 19개가 되겠죠. a는 19개. 원래 이렇게 돼요.